회사를 가기 싫어요. 모두가 갖고 있는 똑같은 생각이다. 모두 학교 가기 싫지 않나요?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는 정지훈이라고 합니다. 새학기가 되면 항상 힘들죠. 저도 학생 때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기 싫었고, 또 시험 기간 되거나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야 되는 그런 거 있으면 항상 싫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증상이라고 보려면 우리가 조금 어렵게 얘기해서 기능의 손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즉 실제로 학교를 안 가게 되거나 학교 가는 것 그 상황에 놓이면 우울감이 심해지거나 식욕이 떨어지거나 우리가 이걸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학교 가기 싫어요 정도의 생각은 나지만 학교를 가고 있고 학교 생활 잘 하고 있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두가 갖고 있는 똑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질환이 있거든요. 적응장애. 적응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환경에 노출이 되었을 때 그것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적응장애라는 어떤 정신과적인 질환명을 붙이고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적응장애라고 하는 질환에서는 어떤 스트레서 요인으로부터 노출이 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증상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 이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초등학교 아주 어린 친구들의 경우에도 학교에 노출이 됐을 때 등교하는 것이 어렵거나 학교 가는 것을 많이 어려워할 수 있는데, 길게 봐서 석 달 혹은 이제 그 이내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다. 그거는 충분히 발생하는 거고요. 이걸 질환으로 볼 것이면 학교를 가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격적인 행동, 우울감, 부모에게 어떤 공격적인 모습, 말,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서 기능이 손상이 됐을 때 우리 이걸 질환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능 손상이라고 하면은 성인의 기준으로는 직업적인 능력 혹은 학업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런 것들 모든 걸 포함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니고 있던 회사를 가지 못하고 혹은 대인관계를 아예 맺지 못해서 집안에만 계속 머물게 되고 바깥 생활을 못한다든가 아니면 직장 활동을 못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고요.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울감이 좀 심해지고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선생님 혹은 친구들하고 자주 다투게 된다든가 부모한테 거칠게 대한다든가 이런 것들 발생할 수 있고, 초등학교 어린 친구들은 가장 대표적인 게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학교를 안 가서 남들과는 구분되는, 남들은 다 할 수 있는 기능을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기능의 손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교를 거부하는 친구들을 단순하게 하나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등교를 거부하는 친구들 한 4가지 요인 정도로 나눠서 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집에 있는 게 너무 즐거운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집에서 마음대로 핸드폰 게임할 수 있고 집에서 자기가 원하는 다른 것들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고, 부모님이랑 너무 그 애착 관계가 불안정하거나 과도한 애착 때문에 부모하고 있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학교를 갔을 때 그 분리불안 때문에 너무 힘든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학교에 갔을 때 자기가 원치 않는 환경, 예를 들면 선생님에 대한 갈등,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회피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 이유를 찾아야 해소가 돼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에는 그 증상에 맞는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있어야 그 다음 치료가 되는 것처럼 첫 번째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떠한 요인일까를 찾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친구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는 게 두 번째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교우 관계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터에서 노는 장면을 보거나 키즈 카페에서 아이들이 노는 장면 한번 잘 목격을 해보십시오. 잘 보다 보면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계를 시작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탐색은 어떻게 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 아이의 친구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와 같이 어울리고 싶어서 놀 수 있을까를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아이한테 조금 교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개선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새학기에 노출이 됐을 때 대부분 이제 3월달, 9월달 해가지고 불안도가 올라갔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에서 많이 나오는 증상이 틱이거든요. 눈을 깜빡깜빡거리거나 코를 이렇게 찡긋찡긋거린다는 게 이런 식으로 하는 음성틱까지 여러 가지 틱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불안도가 증가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새학기가 됐을 때 불안도가 증가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대부분 알아서 해소가 되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극복을 잘 하더라. 근데 이게 실제로 문제가 되는 친구들은 아주 극소수지만 있더라.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치료의 대상이나 어떤 질환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요 우울 장애라든지 기분과 관련된 장애들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초등학생 친구들의 경우에는 사회 불안 장애라든지 아니면 분리불안 장애라든지 이런 불안도에 대한 평가를 좀 하나 해주는 게 좋겠고, 거기다 하나를 좀 더 추가해 보자면 소아청소년 시기에 불안도가 높은 친구들의 특징 중 하나가 또 ADHD를 동반한 경우가 많거든요. ADHD에 대한 평가도 해보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아이의 발달 수준이 실제로 같은 학년에 다니는 친구들과 수준이 차이가 많이 있지는 않느냐,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해 보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이제 IQ 검사 같은 것들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뭐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만 사회성 맺는 것이 너무 어려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뭉뚱거려서 우리가 이제 풀배터리 검사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요약하면 중고등학교 친구들에는 정서와 관련된 기분장애, 주요 우울 장애나 뭐 양극성 정동장애, 적응장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경우에는 기본이 되는 평가들 그 중에서도 IQ 검사, ADHD, 불안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혼내는 거죠. 아주 이렇게 극단적이고 세갑기 증후군이 많이 힘든 친구들은 사실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학교를 가지 않는 것을 가지고 혼내는 방식은 정말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지 않고 혼내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비슷한 맥락인데 협박하는 거죠. 너 학교 안 가면 이렇게 할 거야. 너 학교 안 가면 용돈 안 줄 거야. 너 학교 안 가면 이런 식의 극단적인 표현은 그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를 지지해주고, 그래서 아이한테 안정적인 상이 되어야 되는 부모가 자기가 원치 않는 걸 강요하는 부정적인 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신뢰를 깨질 수가 있거든요. 세 번째는 부모가 너무 같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죠. 감정은 생각이나 사고와 다른 것이 뭐냐면 전염성이 있다는 겁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해하는 걸 느끼면 아이도 같이 불안해지거든요.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부모가 너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버리면 아이는 자기가 학교를 가고 싶었던 마음에다가 불안이라는 감정까지 얹어져 버리기 때문에 조금 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아이 앞에서 너무 불안을 표현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갈 때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아이 얘기를 좀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랑 소통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게 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내지는 너 고민이 뭐야, 이런 이제 추상적인 얘기 말고요.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해보시고 같이 이런 산책도 해보시고 하다 보면은 아이하고 이 소통이 늘어나다 보면은 부모님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다른 거나 조금이라도 변한 거를 금방금방 캐치하실 수 있거든요. 그 잘 캐치한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세요. 아주 어린 친구들도 무의식 속에서 조금씩 얘기가 나옵니다. 친구 얘기를 꺼낼 수도 있겠고, 선생님 얘기를 꺼낼 수도 있겠고, 공부가 어려운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아이랑 조금 친해져 보시면서 아이의 약간의 변화에 대해서 기민하게 알아차리고 그거를 조금 다룰 수 있는 정도의 관계를 맺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아청소년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 사회에 노출이 돼서 하지 않고 싶은 것들도 해야 됩니다. 학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회사 생활도 해야 되고, 자기가 원치 않는 것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야만 합니다. 이런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나이를 먹게 되면. 소아청소년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가 집에 있는 게 편하고 집에서만 놀고 있고 집에서만 게임만 하고 싶고 엄마랑만 붙어 있고 싶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치 않더라도 남들은 다 하는 것, 해야 하는 것들은 그것에 노출이 돼서 그걸 성공적으로 성취를 해냈을 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발전을 하는 것이거든요. 학교 가기가 싫다,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죄책감을 갖거나 괴로워하기보다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쌓이면서 성인이 되는 거고, 다 밑거름이 돼가지고 대학생활, 직장생활, 원동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그것을 괴로워하시기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제 학교도 못 갈 것 같고 생활하는 게 힘들어진다면 그때는 너무 늦지 않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보시고 전문의와 한번 상의를 해보고 진단 및 평가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